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요 전 시간에 저희 둘 다 슬램덩크 팬으로서 본 퍼스트 슬램덩크를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농구 기자 아닙니까? 네. 기자 지금 몇 년째예요, 농구? 제가 2010년에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14년 됐죠. 저는 지금 17년째거든요, 횟수로. 네. 그래도 농구에서 조금 농구 취재를 오래 한 기자로서 껌좀 15분 네, 들었어. 농구 기자의 시선에서 퍼스트 슬램덩크를 현실적으로 바라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재미삼아서인데 네. 워낙 슬램덩크가 매니아층도 네. 많아다 보니까 슬램덩크 내에서 있는 장면들만 따로 이제 표기를 해서 기록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두 장을 일단은. 네, 기록지. 네, 근데 이거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간중간에 좀 드러낸 장면들은 뺀 기록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많아요. 3점이 정대만이 9개 중에 8개 넣으면 커리도 그렇게 못 넣지 않을까. 그날 완전 받은 날이지. 그렇죠. 사랑은 과연 왜 졌는가? 그 전국 최강이라는 네. 무패를 달리는 팀이. 자, 어떻게 부족했어요? 저를 일단은 사낭이 이제 북산에 데뷔한 그 카드가 존프레스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존프레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하는 수비 전술인데 어쨌든 그게 통했죠. 중간에 보면 그게 있어요. 도 감독이 이번 골 들어가면은 교체 선수 교체다. 그 다음에 교체가 안 됩니다. 거기서 골 먹었으니까. 골을 좀 한 골 먹었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좀 줬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북산도 그렇잖아요. 이게 강백호가 그 부상당하기 전에 한 번 교체가 돼요. 그것도 이제 뭐 영감님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 번 뺐기 때문에 체력을 쉬고 나왔다. 비축이 됐던 거고 그 나중에 그래서 방방 점프 엄청 뛰잖아. 원래 물론 운동신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점프레스 쓰는데 생각했으면 한 번 바꿔줘. 한 골 먹었다고 이게 20점 차에서 18점 되는 건 정도인데 뭐 5점 차에서 2점 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한 번 좀 숨 돌릴 수 있게 선수의 체력 관리가 해줬으면은 막판에 조금 더 리바운드 싸움이든 한 번 더 송태섭을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사랑의 그래. 페인 중에 하나가 사랑의 페인이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방심입니다. 이번 퍼스트 슬램덩크도 보면은 김낙수가 이런 말을 해요. 북산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선수들 머릿속에 방심이 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페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점프레스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점프레스의 단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점프레스를 하면 실제로는 맨투맨 쓰기가 힘들어요. 점프레스가 오면 그대로 쫀이 와야 돼요. 형태가 유지시키려면. 매치업 찾아가다가 맨투맨을 매치업 찾아가다 맞는단 말이죠. 이 쫀 지역방어의 약점이 뭐냐? 3점 슛과 공격 리바운드. 그렇죠. 강백호한테 공격 리바운드를 주고 3점 슛을 맞았어. 정대만한테. 약점이 다 드러난 거야. 그렇죠. 그게 그대로 된 거고. 두 번째는 매치업 우위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에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면 강백호가 등이 아파서 나갔어. 네네. 그때 보면 그 매치업을 한 번씩 보여줘요, 장면에서. 네. 근데 거기서 만화에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 나와요. 신현철을 정대만이 막아요. 네. 신현철이 정대만을 막으면 거길 노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정대만 이미 체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채치수도 못 막는 신현철을 막아야 돼. 여기를 공략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이 실제로 됐을 때는 공략을 했었어. 반드시 공략을 했었어.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 실제로 있었으면 무조건 더블팀이에요. 그죠? 근데 신현철이 패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어디론가 패스를 줬단 말이죠. 근데 다 위력적이야. 뭐 매치업이 하나 밀리는 매치업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신현필이 채치수한테 조금 밀릴 수 있겠지만 키가 워낙 커. 그렇죠. 등치가 이만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더블팀이 오면 킥아웃이 나가는 게 골 밑으로 가진 않는 말이지. 외곽으로 나가면은 이명헌, 최동호, 정우성인데 그쪽에 열리면 오픈에서 성공률이 높겠죠. 셋 다 그렇죠. 득점의 일각에는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매치업을 사랑이 살리지 못했다. 어쨌든 농구라는 게 그러잖아요. 상대 약점을 파고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경기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졌지만 왜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기록지 보고 있잖아요. 네. 북산의 3점 슛이 말이 안 돼 이거. 81%예요. 자유투도 이렇게 안 나와요. 3점 슛이 81%면 20점 안 진 게 다행이야. 3점 슛 80% 나온 팀을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강백호가 양팀 통틀어 유일한 더블했고 여기는 최다 리바운드가 4리바운드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리바운드 이렇게밖에 안 잡았나?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심지어 상대팀한테 3점 슛에서 81%를 얻어맞는데 한 점 차였다. 사랑이 잘했다.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지만 선전했다.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는 기자 시선이니까요. 혹시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죠. 아니면 뭐 저희가 어쨌든 농구 기자 저거 좀 달라야 되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기자 시선에서 현실적으로 본 거니까 그걸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괜히 너무 진지충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준비할 때 부담이 많이 됐어요. 재미로. 네. 두 번째는 이 경기를, 이 산왕과 북산의 경기를 우리가 취재를 갔다면 현실적으로 어땠을까, 분위기가.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고교농구에 그렇게 관중이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 그리고 뭐 취재 농구 전문지 정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하면 일단은 90년대잖아요, 배경이.
지금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당시 시간을 생각한다면 일단 산왕은 빠따 맞았습니다. 아, 무조건 빠따예요. 숙소로 차 타고 못 갑니다. 뛰어갈 수도 있고 경기 끝나고 선수들 복도를 걸어오면서 네. 그 도감독이 애들 엎드려 가면서 그건 절대 안 돼, 지금.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얼마 만에 진 거냐. 뭐. 정우성이 운단 말이에요. 한국 농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일단은 요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본다면 고교 최강 3년간 지지 않았던 팀이 전국대회 처음 나온 팀한테 졌다. 우리 현실로 보면 용산고가 고등학교 동아리 팀한테 진 거나 마찬가지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요. 거의 그거지 뭐. 그렇죠. 고등학교 대회에 나와본 적도 없는 좀 잘하는 동아리 팀에 진 거야. 접전만 해도 일단 선수들이 정우성처럼 울 정신이 어딨어. 일단 빠따 맞을 생각에 감독 눈치를 보겠지. 네. 그러니까 정우성처럼 막 울고 감독이 야 우리 이제부터 시작하자.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 끝날 때 막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죽었다 야야야 어떡하자 이렇게 걱정하지. 일단 저는 그리고 그 장면도 좀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강백호가 불의의 부상을 당해 이제 교체가 되죠. 찌릿찌릿 하다가 그러고 이제 그 영감님이 얘기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 선수로 성장하는 걸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도자로서 실적이다. 그래서 거기다 하면은 기자들이 분명히 쓰겠죠. 뭐 혹시나 놀라 이러다 고교생 선수를 허리를 저렇게 다쳤는데 그런 기사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요? 정대만은 게임을 뜰 수 없을 거예요. 수비를 못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수비가 막 다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 나와. 눈이 반 풀렸어요. 그리고 정대만 거기서. 그러면은 정대만이 3점슛 쏠 찬스가 어딨어. 바로 감독은 너 이렇게 나와. 수비도 안 하고 딴에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였으면 그리고 뭐 많죠. 뭐 강백호가 투입되면서 단세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거 그렇게 할 깡다구가 한 최준용 정도? 그리고 이제 강백호가 교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그 안 감독이 그 리바운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다시 들어가는데 서태웅이 바로 던져보니까 강백호가 아저씨 생각할 틈도 없이 슛을 쏘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옷을 살짝 잡아당겼다가 뜨잖아요. KBL에서 루즈볼 파울이 불립니다. 그 리바운드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선수의 작전 타임이 중계가 들어가잖아요. 안 감독은 전술없다고 팬들한테 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감독이 그딴 소리 나고 안 감독이 진짜 중요한 순간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는 강백호, 백호가 가져다준 뭐 열정과 뭐 서태웅 군의 뭐 누구 뭐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팬들이 저 미친 거 아니냐고 감독 전술없다고 무지하게 까겠죠. 그게 현실적인 것 같고 서태웅이가 영웅놀이 한다고 욕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 패스 안 해? 이게 되는 거죠. 팬들의 악플이 잔뜩 달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약간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농구부에 여자 매니저가 없어요. 남자애들이 가만 안 냈듯이. 어릴 때 소연이가 이쁜 줄 알았는데 지나고 커서 보니까 또 나이가 또 이쁘네 또. 나이 든 거야. 이런 부분들이 농구 기자 시선에서 아주 현실로 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자의 시선에서 본 퍼스트 슬램덩크. 만약에 이렇게 퍼스트 슬램덩크처럼 만화로 다뤄질 만한 스토리가 있다면, 선수나 팀이나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농구, 프로농구를 좀 통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2002-2003 시즌에 코리아 텐더 얘기. 요새 좀 캐럿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코리아 텐더도 오프 시즌에 훈련장도 제대로 구하지를 못했고요. 선수들이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빚보증 서주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와중에도 외국 선수들한테는 월급을 한 번도 안 밀렸어요. 맞다. 아파트 2개에 선수단 20명 정도가 같이 껴서 살았고 그때 김기만 코치, 지금 SK의 김기만 코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3년 차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시즌 도중에 어깨를 다쳐요. 그래서 어깨 수술을 받으러 일본에 가요. 일본에서 수술을 받고 본인이 프로 선수라고 하는데 병원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병원에서 인터폴에 신고를 했어요. 프로 선수들한테 돈을 안 준다. 오프시 때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시즌에 똘똘 뭉쳐서 성적을 내야 좋은 기업에 인수가 된다. 팔릴 수 있다. 그 동기부여를 많이 했죠, 감독이. 그래서 시즌을 준비하는 와중에 주축인 전영수가 현금 트레이드가 됩니다. 맞아. 모비스로. 현금 트레이드로 되는 날 라커룸에서 그 당시 이상형 지금 해설위원은 그 당시 감독 대행이었어요. 그것도. 그 감독 대행에게 얘기를 듣고 라커룸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감독님 저 가기 싫어요. 맞아. 그랬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렇게 해서 선수들끼리 그 진짜 눈물의 이별을 했죠. 그렇게 맞이한 시즌에 승승장구합니다. 물론 시즌 중반에 좀 위기가 있긴 하지만 4강까지 가죠. 플레이오프 올랐고 6강에서는 또 그 당시 최고의 부자 구단인 삼성이에요. 맞아. 서장훈이 있는 4강이 그 당시 코리아 텐더의 최초의 4강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슬램덩크처럼 그리고 챔프전은 또 못 가요. 못 가. 거기서 일단 이제 힘을 다 써서 그치. 그리고 그 당시 동양이 워낙 압도적인 전력이기도 했고 그렇게 4강에서 끝났지만 시즌 종료 후에 또 그들이 다 같이 KBL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인수기업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수기업이 나왔죠. 지금의 KT, 그 당시에는 또 KTF, 매직윙스예요. 맞아요. 그들에게 마법의 날개가 달린 거죠. 딱
그렇게 시나리오가 쓰여지면서 짠 해피엔딩 이렇게 저는 만화로 그려지면 재밌지 않을까. 이거 전 세 가지 생각했는데 많이 준비하셨네. 내가 선수, 시즌, 팀으로 봤을 때 일단 선수는 저는 무조건 이대성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에서 잘려서 나와서 이단아 느낌이 강했죠. 미국 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한국에서도 의혹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자체가 진짜 이대성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기자가 있다. 그걸 저 옆에서 그대로 보는 시나리오를 잘 쓸 수 있다. 배우는 누굴로 해야 될까? 배우 누가 있을까? 예전에 약간 옹박 닮았다고 옹박이라 별명 되게 싫어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시즌으로 간다면 98, 99 오리온 32억 아, 빼려던 이름만 들어도 짜네요. 시즌 초반부터 그렉 콜버트가 네. 와이프가 바람나갖고 야반도 주려고 이상한 용병들 와갖고 겪는 그 고초들. 32연패 가면서 상대 팀들도 되게 불쌍해했던. 만들면 너무 짠내만 계속 나지 않을까? 웃음의 포인트가 없어요 그거. 나는 좀 완전히 병맛으로 가서 만약에 오프닝 영화를 했어. 바로 용병이 이제 전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와이프가 바람 났어. 그럼 가버려. 감독이 막 야 큰일 났다 우리 막 이거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시작부터 좀 임팩트는 딱 하면서 그 감독은 막 이러고 있는데 전희철이 산불 끄고 있고. 그때 왜냐면은 그때 고위근무였거든요. 고위근무였거든. 김병철은 군대가 있고. 있고. 약간 그런 거 내용 넣어서 하면 또 재밌는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팀이라면 SK 나이츠. 요즘에는 SK가 요즘 농구를 보신 분들은 SK를 좀 어느 정도 꾸준히 성적을 내는 강팀으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돈을 계속 쏟아붓는데도 성적이 나지 않는 전형적으로 안 될 아니었죠. 그런 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SK가 또 초반엔 좋았어요. 서장훈 있을 때 우승도 하고. 그렇죠. 창단 초기에 좋았어. 서장훈 나가면서 팀이 망가지기 시작해. 그렇죠. 10년 암흑기를 겪고 다시 자기들이 키웠던 문경은 감독, 전희철 코치를 토대로 다시 리빌딩을 해나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구색을 갖춘 강팀의 면모를 갖춘 팀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약간 괜찮은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야구의 스토브리그처럼 처음부터 잘 된 거 하면 안 되니까 서장훈이 나간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야. 삼성과 계약을 했다. 그 순간부터 프런트가 이 서장훈 공백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선수단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뒷이야기로 선수 영입하는 그걸로 스토리부처럼 짜나가면 SK가 제일 재밌는 팀이 되잖아요. 중간중간마다 감독이 거기도 감독 선임이 기가 막힌 게 많잖아요. 감독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렇죠. 개성도 강했고 농구 쪽에서 그 당시 모래알이라는 별명이 처음 생겼던 게 SK였지. SK. 모래알. 중간에 방송인도 내려오고 많았네. 그러니까 많다니까 SK가. 암흑기에서 현장에서 다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창단할 때 홍보팀에 계셨던 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증들도 다 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퍼스트 스루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정우성과 송태섭이 미국에서 맞대결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죠. 몇몇 영화 평론을 보니까 이노우에 작가의 마음이 들어간.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다 왜 송태섭이야? 미국을 갔으면 서태웅이 갔어야지 하는데 이노우에는 타부세유타를 모델로 해서 그 작은 선수가 가서 도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넣은 거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 미국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미국 저는 좀 이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환영이거든요. 그래서 선진 농구를 배우겠다는 게 그거를 막을 이유가 있을까? 물론 가는 선수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는 미국 하면 뭔가 그 환상이 있잖아요. 뭐 진짜 롤을 자유롭게 줄 것 같고 뭐 미국 뭐 영어 막 배우고 그게 아닌 거죠. 학업도 병행을 해야 되고 볼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골든 스테이트가 커리를 가지고 그 나머지 선수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고. 그런 고생은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 겉멋만 들어서 가는 거는 저도 그건 반대인데 예를 들어 이현중처럼 고생할 걸 각오하고 가는 거는 막을 이유는 없다. 미국 도전에서 드는 생각은 미국을 선수한테 야 미국 가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본인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가봐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는 자기의 인생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냥 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농구협회에서 여러 가지를 할 텐데 미국을 보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KBL은 얼마 전에 그 선수 2명 보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건 단기적인 거지만 그게 어디야. 자꾸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 1명, 2명이라도 가서 외국 가서 한번 접해볼 기회를 일단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준이라는 선수가 미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좀 허탈해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미국에 있는 프랩스쿨에서 농구를 하면서 조준이 선수의 아버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써가면서 차도 팔고 집 사이즈도 줄이고 아들 학비를 댔다고 해요.
근데 그 조준희 선수의 룸메이트가 있는데 조준희 선수는 다 생돈 사비 들어서 하는 거예요. 룸메이트는 농구협회에서 주는 슬램덩크 장학금을 전액받고 있다고 해요. 일본 선수예요? 룸메이트가 일본 선수인데 룸메이트인 일본 선수는 슬램덩크 장학금 받으면서 한 푼도 안 들이고 농구를 하는 거야. 조준희 선수는 진짜 농구가 좋고 자기가 농구를 잘하고 싶어서 도전을 한 건데 허탈감이 바로 오는 거야. 자기는 한국 농구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근데 일본은 매년 어쨌든 슬램덩크 장학금으로 한 명씩 미국을 가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3명 정도가 그런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미국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와타나베 유타도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네브라스카 대학교인가에 일본 선수 키 작은 선수가 하나 또 있더라고. 왼손잡이 가드인데 등번호 30번 달고 진짜 커리처럼 농구해요. 그런 선수들이 매년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대체 일본이 몇 명 보냈는데 대체 한 명도 안 나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보내도 NBA 선수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보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선수들한테 야, 이미 미국 나가봐. 이게 다야.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현중 선수 같은 선수가 나왔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을 나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조건 NBA 선수가 하나 나와야 NBA를 가면 돈을 많이 벌겠죠. 내가 해외를 나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용병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국내 선수의 연봉이 올라갑니다. 지금 WKBL 그렇잖아요. 용병 없이 하니까 연봉이 다 올라갔어. 연봉이 올라가니까 외국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왜냐면 여기서 돈 많이 받거든. 경쟁력 대비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하죠. 이현중 선수든 딴 선수가 나와서 NBA 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NBA 복지도 누리고 하면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야, 미국 가야 돈 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선수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야, 좀 나가봐, 나가자라고 하지만 나갈 환경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박찬호 선수가 그쵸. 돈을 버니까 다 나가요. 축구는 박지성,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버니까 다 나가요. 농구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KBL에서 국내 선수가 산다고 어린애들이 농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외국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허투루 나가는 돈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돈들을 좀 잘 모으고 잘 써서 매년 한 명씩이라도 보내보면 그게 10년이 쌓이면 10명 중에 한 명은 NBA 가까이 가는 선수도 하나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하고 또 이 선수들한테 우리가 널 지켜줘 이런 느낌을 줘야 그런 가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조준이 그 사례를 봤을 그렇죠. 때도 좀 더 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일본과 한국은 이미 차이가 이렇게 나기, 일본은 그 환경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라떼 얘기죠. 라떼 얘기인데 정말 제가 90년대에 저희는 그때 농구를 접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국과 일본 농구에서는 사실 상대가 안 됐지. 급이 이렇게 됐었는데 언젠가부터 여자 농구는 바뀐 지 오래됐고 남자 농구도 보면 저변이 이렇게 서서히 역전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환경을 갑자기 와타나베 유타가 나오고 갑자기 하치무라 요이가 나온 게 아니고 이 NBA 선수를 보내기 위한 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쌓아온 결과인 거죠. 그래도 좀 이런 걸 좀 쌓아서 그런 환경을 만들면 그래도 우리도 10년, 15년 뒤에는 NBA 선수를 진짜 제대로 된 NBA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이 진짜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 J리그도 예전에 그 출범할 때 10년, 20년 후를까지 보고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계획성을 잘 가지고 하면은 재능은 우리가 확실히 더. 우리는 별로 투자한 게 없는데도 좋은 선수 이현중, 여준석 이런 선수 나오잖아요.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 방송 영상 제작하면서 제가 제일 핵심은 요거였다. 핵심에 둔 요건 거예요. 다 밑밥이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농구 팬이자 농구 기자로서의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농구 기자의 시선에서 본 퍼스트 슬램덩크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미로 오랫동안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퍼스트 슬램덩크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겠냐는 거를 현실적으로 얘기해본 거니까 재미로 봐주시고 또 혹시나 보시고 재밌었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은 세컨드 슬램덩크 때 돌아오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영상 준비해서 또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